베트남 동당역에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했다는 네.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탄 특별 열차가 동당역 역사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입하고 합니다.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전용 열차를 타고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동당역 역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10시 11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9시 30분보다는 늦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원래 예상했던 10시 30분 안에는 지금 이제 도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천천히 속도를 늦추고 동당역 역사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곧 도착을 하게 되면 정차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레드 카펫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협상 전략을 설명을 해주시다가 말씀이 끊어졌는데 계속 설명해 보응현 주시죠. 지압 장군이라고 유명한 장군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냐고 물었어요. 서방 기자들이. 그랬더니 자신은 절대로 상대방이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 베트남군은 언제 어디서 전쟁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하는 그 시간에는 절대 자기는 그걸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도착하면 최초로 베트남 고위 간부가 나와서 영접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이 평양에 갔었잖아요. 그분이 영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화면으로는 저희가 뭐 식별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누가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열차 모습이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는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카메라 셔터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많이 번쩍인 걸로 봐서는 열차가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 조만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 레드 카펫을 곧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베트남 측에서도 영접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역사 바깥에 상당히 도열해 있는 의장대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열차가 들어오는 그 플랫폼 쪽에도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죠. 네, 지금 열차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화면이 지금 열차의 선수 열차가 노란색 보이네요. 머리 부분이 들어왔고요. 지금 10시 13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탄 특별 열차가 드디어 동당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3박 4일 동안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으로 내려온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동당역에 곧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텐데요. 베트남에서도 상당히 많은 환영 인파들이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 이 역사 바깥에뿐만 아니라 플랫폼 쪽에도 이 하차장 쪽에도 많은 인원들이 지금 모여서 도열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이 열차가 동당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정차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열차가 몇 량 정도 되는지 전해진 게 있습니까? 상당히 긴 열차인데요. 네, 아직 뭐 그때 이제 열차의 편성은 다르기 때문에 뭐 도착하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특별 열차가 뭐 방탄 차량도 싣고 있고 그리고 소형 헬기까지 탑재해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을 대비한 그런 특별 열차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여러 강요들과 함께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돼 있는데 뭐 그런 영상들이 과거에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김 위원장이 탑승하는 그 전용 칸 밑바닥에는 이제 강철로 이제 덧대서 어떤 폭발이나 공격에도 이제 뭐 안전 문제를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다고 하고요. 뭐 열차 자체도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외관상으로는 일반 열차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저 유리라든가 그 외곽을 덮고 있는 철제판 이런 것들이 이제 방탄 설비가 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위원장이 탑승하는 특별 열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썼겠죠. 그렇습니다. 안전이죠. 로켓포 공격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고 물론 이제 유사시에는 뭐 대피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대피 시설이라든가 혹시 저기 안에 갇혔을 때 생존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생존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모든 물자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탄 특별 열차가 드디어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차를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열차에서 내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여기서 도착을 해서 지금 환영 행사, 베트남 쪽에서 준비를 한 환영 행사를 한 30여 분 정도 치르고 난 뒤에 이 특별 열차에 싣고 온 방탄 차량을 타고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하노이로 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열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좀 피곤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 베트남 동당역에 직접 내려서 차량으로 이동하기까지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차량을 이동해서 만약에 하노이로 직접 들어가게 된다면 약 한 차로 한 3시간 정도, 평소엔 더 걸립니다만 이제 현지에서 그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 교통 통제를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은 단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차량이 등장하고 있는데 전용차가 등장하네요. 이 차량이 이 열차에 싣고 온 방탄 차량으로 보이는데요. 네, 뒷좌석에 이제 황금색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북한식 표현으로는 최고 존엄이죠. 최고 존엄을 상징하는 황금색 문양이 뒷좌석에 새겨진 김정은의 전용 차량이 맞고요. 지금 차량을 옆으로 대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이렇게 대고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네네. 어쨌든 저 차량을 타고 이제 만약에 하노이로 직접 이동하게 된다면 3시간 정도 이동을 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긴 시간 열차 여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숙소로 곧바로 들어가게 된다면 현재까지는 이제 멜리아 호텔이라는 곳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제 호텔 측에서도 이제 외국 정상이 묵게 된다라고 공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유력시 되는데 이 특이점은 이제 멜리아 호텔 7층에 미국 백악관 기자단의 프레스룸이 차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마 호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스위트룸에 묵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22층이라고 하죠. 이제 미국 측, 그러니까 협상 상대인 미국 측 기자단과 이제 상대국의 정상이 함께 같은 호텔에 머물게 되는 점이 좀 특이한 케이스로 꼽히고요. 일각에서는 그것이 그만큼 김 위원장이 미국 측 언론에 자신의 모습 노출 빈도를 더 높이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 내지는 그만큼 친근감의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차량이 대기를 좀 생각보다 빨리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그러면은 환영 행사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예정보다 지금 조금 지연된 소위지 저희들이 예정한 것보다는 지연돼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 탑승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의 고위 관료가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차량 안으로 들어가서 영접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나와서 바로 저 레드카펫을 밟고 나와서 차량에 탑승해서 물론 이제 손을 흔들지 그런 정도 제스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제 열차 김여정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네요. 김창선 부장이 지금 앞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고 저 옆에 아마 살짝 방금 김여정의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바깥을 모습도 살짝 이렇게 고개를 빼서 내다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이제 곧 김 위원장이 저 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열차가 이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레드 카펫에 아마 맞추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구름다리에 딱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레드 카펫을 바로 밟을 수 있도록 이 내리는 곳을 지금 열차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곧 김정은 위원장이 저 레드 카펫을 밟고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역시 이번에도 밀착 수행을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이 그 언우이가 그렇게 하니까 야 저게 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가장 편한 사람이 믿을 만한 아닌가 사람인 거죠. 믿을만하고 또 김여정이 그렇게 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딱 미리미리 알아서 오빠를 잘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안심이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김여정은 물론 이제 피부치지만 동지로서 어떻게 보면 동지로서 또는 최고 존엄을 존경한다고는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열심히 지금 보좌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동안에 여러 행사에서 그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하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볼펜 건네주는 것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예.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챙기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옷 매무새부터 시작해서 네네. 지금도 열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네네. 굉장히 또 빨라요. 그러게요. 동해 번쩍 서해 예. 번쩍 행동이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그렇죠. 좀 뭐냐 뭐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네네. 어떻든 행동도 빠르고 머리 회전도 빠른 것 같고 예. 여러 가지로 다 갖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이제 어린 시절 일화가 전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이제 김 위원장이 이제 둘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작은 오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김 위원장이 나는 큰 사람이 될 거니까 작은 오빠에서 작은 빼라. 예.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네네. 예, 둘 사이 어떤 가까운 정도를 더 표현해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위스에서도 같이 유학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애틋하고 특히 엄마가 또 일찍 돌아가셨고 네. 또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컸지 않습니까? 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위간의 정은 물론 김정일 위원장과 김경희 네. 당 부장 간에도 사이가 이제 네네. 좋았다고 합니다. 나오고 예. 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네, 드디어 네. 이제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네. 긴 시간 열차를 타고 3박 4일 동안 중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이동을 한 김정은 위원장. 동당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금 베트남 쪽 인사들과 인사를 하고 있죠. 저분이 그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악수를 하면서 뭐 서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했을 거고 김정은 위원장은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뭐 이런 덕담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꽃다발도 전해받았고요. 일단 외관상으로는 이제 그 외교부장의 모습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래요? 예. 지금 베트남 측의 인사가 누군지는 아직 네.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고위 수뇌부가 나와서 아마 영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뭐 하노이 시내에서 또 영접 행사 따로 있을 테니까요. 예. 예. 한 명 한 명 인사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뭐 장시간 열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피곤함보다는 이렇게 웃으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뭐 또 나름대로 휴식을 취했- 취했겠죠. 예. 준비를 해야 되고 예. 부석부석한 모습을 보이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예.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환하게 웃으면서 영접을 나온 환영을 나온 베트남 인사들과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는 8시 24분, 우리나라와는 2시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8시 24분 김정은 위원장이 동단역에 도착을 해서 지금 베트남 측 인사들과 인사를 하고 구름다리를 건너서 역사 바깥까지 이어져 있는 레드카펫을 걷고 있습니다. 베트남 측에서도 상당히 많은 환영 인파들이 나와서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취재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는 네. 뭐 이게 진짜. 화면도 어수선하고 좀 혼란스러운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관심이 많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으로서도 그렇고 베트남으로서, 예.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요. 지금 차량으로 바로 탑승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당초에는 이 동당역에서 베트남 측에서 마련한 환영 행사를 치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준비가 된 전용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하노이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현지 당국의 도로 통제를 예고했기 때문에 예. 동당성이라고 하는 이제 170km의 국도가 있습니다. 예. 그곳을 이제 차량 통제를 받는 가운데 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차량 통제 속에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약 한 3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지금 그 경호가 저 부대가 이제 974 부대라고 네.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판문점 그렇죠. 회담 때 예, 12명이 예. 하객진 뭐 이렇게 포진을 해서 네. 경호를 한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차량을 12명이 에워싸고 12명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예. 최정예 경호부대입니다. 바로 뒤에는 이제 위장 차량으로 보이는 쌍둥이 차량이 따라 붙었고요. 아, 예. 네. 아마 이동 중에 뭐 번갈아가면서 위치를 바꿀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죠. 김 위원장이 어디에 타 있는지를 이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 쌍둥이 차량 트럼프 대통령 저도 2대 왔죠. 예. 지금 네. 차량의 창문을 내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네. 이 환영 인파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도 잠깐 보였는데요. 네네. 이 방탄 차량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창문을 내리고 직접 이렇게 열렬한 환호를 해주고 있는 베트남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 일단 뭐 마중 나온 주민들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고요. 네. 예, 어쨌든 뭐 베트남 시민들 밝은 표정으로 환영을 해주고 있고 예. 또 서로 이제 막 사진도 찍으면서 굉장히 길게 도열을 해 있네요. 그러네. 주민들이. 차량들이 상당히 네.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차량도 그렇고 저희 보시면 저 길 끝으로 사람들이 쭉 예. 도로를 환영 따라서, 인파도 예, 상당히 서 많이 있거든요. 나와 있군요. 네네네. 뭐 싱가포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행차 때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구경하기 위한 네네. 시민들이 서서 사진도 찍고 또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서 아마 길에서 그렇습니다. 서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대다수는 또 자발적인 인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차량이 속도를 내서 이동을 하고 주변을 경호원들이 뛰어가면서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베트남 이 동당역이 있는 이 마을이 워낙에 작은, 그동안에는 작은 마을에 조용한 그런 시골 마을이었는데 오늘 이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을 함으로써 상당히 큰 행사를 맡게 돼서 뭐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였죠.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뭐 저런 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만 네네. 이번 기회에 애우게 됐습니다. 저 예, 지역을. 그렇죠. 네, 베트남에서도 명소가 이제 될 것 그런 같습니다. 관광 목적으로도 이번 이제 네. 북미 정상회담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차량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이 수행 차량들이 그 뒤를 이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이 동당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루에 열차가 한 대 정도밖에 지나지 않고요. 네. 그나마도 이제 주로 수송 열차들입니다. 예. 역에 그러니까 중국으로 직접 이제 그 역에 그러니까 사람을 태운 열차가 이제 이동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예.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북중 국경을 이제 걸어서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쪽 그 중국 핑창역에서 그때는 이제 제가 핑창역에 내려서 하차를 해서 간이 차량을 타고 이제 관문이 있거든요. 예. 우이관이라고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제 도보로 거친 다음에 출입국 심사를 하고 이제 베트남 국경 밖으로 나와서 다시 버스를 타고 하노이로 이동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인원이 그러니까 사람이 열차로 북중 국경을 넘어와서 이 동당역에 내리는 케이스는 아주 흔치 않은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저희가 조금 전 열차에서 내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특수 차량을 타고 지금 하노이로 출발을 했습니다.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는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뭐 삼성전자라든지 우리 쪽의 기업을 들를지 아니면 바로 하노이로 향할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는 한 17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동 거리가 아마 3시간 정도 되는데 일단 뭐 베트남 측에서도 이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 가는 길, 도로를 전면 지금 폐쇄를 해서 이 전용 차량이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경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량을 비롯해서 북한 측 인사들이 탄 차량들이 이제 하노이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외빈이 왔을 때 교통 통제는 뭐 기본적으로 필수죠. 예.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길이 이제 교통 통제를 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고속으로 달린다든가 그러지는 않겠죠. 아. 여러 가지 뭐 안전 문제라든가 예. 그걸 고려를 했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170km면 먼 거리는 아닌데 3시간 정도 예. 걸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고속으로 달리지 못하는 고속으로 달리지 않는 네네. 그런 모습이고 혹시 또 중간에 아까 우리 기자님 계속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중간에 혹시 이제 들리는 곳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보는 게 호치민 묘소를 과연 먼저 가서 참배하는 건지, 그를 통해서 우위를 과시하는 건지, 그걸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예. 역시 이제 중간에 혹시라도 네. 삼성전자를 들린다든가 그런 네네. 나온다면 우리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크게 또 그 압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삼성전자를 있죠. 간다고 예. 하는 것은 그만큼 김정일 위원장 시대부터 한국의 대기업들이 진출해 주기를 굉장히 바랬거든요. 네네. 개성공단에. 이렇게 중소기업이 들어와서는 뭐 할 거냐. 이 정도는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요청을 했었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이 특히 IT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가 있어요. 네네. 세계적으로.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예. 그런 측면에서 IT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오수영이라고 IT 전문가, 전자 전문가가 또 같이 이번에 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산업 시찰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삼성전자 측에서 사실 뭐 그 부인을 했죠. 뭐 그런 요청을 받은 게 없다고 예. 얘기는 하긴 했는데, 저도 이제 요번에 베트남에 갔을 때 그 베트남 현지에 있는 업체 관계자들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만, 네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이제 중소기업들만 모여서는 이렇게 큰 단지로 확장하기가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뭐 우리 즉 대기업들이 좀 투자를 하게 되면 네. 그와 함께 수반해서 그 밑에 하청업체들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대기업의 경협 참여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요인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김 위원장이 삼성전자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근처 인근 시설을 둘러보면서 삼성전자 외곽 지역을 이렇게 함께 둘러보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50여 년 만에 베트남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 주민들 상당히 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을 환영을 했습니다. 이런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량을 비롯해 호위를 하는 의전 차량들 수십 대가 조금 전에 이 동당역을 출발해서 지금 베트남 하노이,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베트남 하노이를 향해 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3시간 후쯤이면은 하노이에 도착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 가는 과정에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눈 것처럼 박린이라는 곳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박린이라는 곳을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앞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호치민 주석의 어떤 묘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러서 이런 곳들을 들르고 난 뒤에 하노이로 이동을 하게 될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 경로를 확인을 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이제 동당역에서는 모든 일정이 끝났고요. 환영 행사도 모두 마무리가 됐고, 일단 하노이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하노이에 상당히 또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될 텐데, 지금 일단 양 정상의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비가 삼엄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일단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는 아직 이제 뭐 경호구역이 선포된다거나 그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모습을 보면 그 주요 길목을 이제 통제를 해서 이제 취재진들의 접근을 막고 있고요. 작년 싱가포르 때를 비교를 한다면 이제 행사가 인접하면 이제 호텔 주변을 에워싸는 그 도로를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도보 이동 정도는 이제 허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취재진의 포토라인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경호구역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호텔로 들어가다 하더라도 그 경호구역이, 그러니까 경호 라인이 설치되기 전보다는 좀 가까이 접근해서 모습을 포착하기는 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아마 지금 현장 상황이 그 정도로 준비가 돼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회담이 임박해오고 또 특히 이제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 입성을 실제 하게 되면 현지 어떤 경호 당국의 어떤 경호 수준 이런 건 훨씬 더 높아지고 긴장감도 더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뭐 베트남 인사와 함께 환영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베트남 측의 인사가 누군지는 저희가 이제 뭐 추가로 나중에 확인이 되면 전해드리기로 하고, 근데 지금 상당히 뭐 좀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0여 년 만에 이렇게 북한 측의 지도자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인사를 나누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뭐 긴 여정에 수고하셨다 뭐 그런 안부 인사일 거고, 또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뭐 고맙다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뭐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떻든 베트남으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64년 이후에 네.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오는 그런 행사고, 더군다나 단지 뭐 베트남을 방문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담판이랄까요? 예. 그걸 짓기 위해서 온 그런 이제 국빈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애우를 거쳐서 안전뿐만 아니라 편의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베트남은 우리들이 이제 가봐서 알지만은 굉장히 친절한 민족입니다. 네. 오랫동안 미국과 싸웠고 프랑스, 중국, 심지어는 더 올라가면 몽골과 싸운 이제 그런 나라고 다 승리를 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오만함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 특히 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한국군들이 가서 베트남 참전도 많이 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뭐 참전해서 싸웠지만 예. 우리에 대한 그 애우랄까요? 굉장히 우리나라를 좋아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베트남 주민들이 네.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제 중요한 자산이죠. 소위 신남방 정책을 정부는 지금 펴고 있습니다만은 베트남이 그 거점이 되고 있고 네. 우리로서는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은 제1 그 투자국입니다. 예. 그 정도로 또 베트남은 우리를 중시하는 거고 우리는 또 연간 약 그 300억 달러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무역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삼성전자도 진출했고 LG 예. 이렇게 이제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앞으로 베트남과의 관계, 북한과 미국 관계가 만약 풀린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에 진출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베트남에 우리 기업들이 수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북한 근로자들을 지금은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예. 2371호에 묶여가지고 북한 근로자들이 해외 가서 취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러나 일단 뭔가 잘 돼가지고 그런 제재가 풀린다고 한다면 베트남 현지의 노동자들을 북한 노동자들로 고용을 해서 또 생산할 수도 있는 네. 그러한 어떻든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베트남은. 예, 그렇군요. 자, 뭐 역사적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립니다. 일단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오늘 도착을 했고, 그리고 오늘 밤 늦게는 아마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하노이에 도착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북미 간의 이런 그 정상들의 도착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사전 조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각자 일정에 맞춰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네네. 뭐 일정이 27일, 28일로 이제 공식화됐기 때문에 네. 그것에 맞춰서 이제 서로 일정을 안배해서 온 것으로 보이고요. 예. 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적으로 철도를 이용해서 베트남으로 가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1958년에 이제 할아버지인 김일성 수상이 베트남을 철도를 통해서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예.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게 작년 12월에 북한 TV에서 그 당시 흑백 영상을 기록 영화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 영상을 보면 조웻 친선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식 표현이죠. 조선과 웨남. 네. 웨남이요. 그 친선이라고 적힌 검은색 증기관차가 달리는 장면. 네. 그리고 또 이제 평양에서 출발해서 뭐 모스크바를 거쳐서 동유럽까지 철도가 뻗어나가는 그 철도 노선도를 따라서 이제 촬영을 해서 제시를 하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북한이 아마 지난해 말쯤 북미 정상회담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고 또 예. 철도를 이용해서 하노이를 방문하는 구상 자체를 이미 지난해 말쯤에 좀 그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네네. 또 뭐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재작년에 이제 김정남 피살 사건 때 도안티흥이라는 베트남 현지 여성이 연루가 됐었기 때문에 네.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는데 이제 지난해 말에 뭐 비공식 사과를 했다 이런 식의 이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미 북미가 작년 말쯤에 회담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식의 열차를 이용한 하노이 방문을 북한 당국이 오래전부터 기획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이것은 아무래도 이것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고 외교적 선전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북한이 그동안 제재와 봉쇄 속에서 고립된 국가 이런 나라가 아니라 네. 얼마든지 열려 있고 또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세계와 연결된 나라다. 이런 것들을 좀 세계에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리용호 네. 북한 외무상이 베트남을 방문했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건에 대한 비공식적인 사과를 했던 걸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고 예. 그때 이미 벌써 베트남에서 다음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네네. 의사타전이 있었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베트남으로서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나쁠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관계 개선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또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이번에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이제 저는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만 네. 이번에 또 보게 되면은 장장 정말 64시간 동안 거의 달려가면서 뭐 66, 예, 66시간을 타고 그렇습니다. 왔죠. 예. 어떻든 이제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분명히 한반도를 통해서 동남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중국은 고속철이 이제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네. 고속철을 만약에 활용하게 되면은 동남아는 훨씬 빨리 갈 수 있고 예.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시베리아라든가 유럽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또 무언의 어떤 시위랄까 그런 예.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반도 문제가 잘 풀리게 되면은 네. 특히 남한에 대한 메시지도 될 수 있겠죠. 예. 잘 풀리게 되면은 이렇게 남한에서 부산에서 철도를 타고 하노이까지도 갈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은 조금 전 이제 열차를 타고 동당역에 도착을 해서 베트남에 도착을 해서 이제 베트남 하노이로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뭐 10시 반쯤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두 정상이 일단 첫 만남을 가지는 것은 내일 저녁 만찬이라고 봐야 될까요? 백악관에서 공식 네. 발표한 내용이죠.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교수님께서도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번 회담 아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부 정치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네. 뭐 러시아 스캔들이라든가 뭐 얼마 전에는 이제 셧다운 사태도 장기화 됐었고요.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미 협상마저 뭐 유야무야 돼버린다면 예. 트럼프 대통령 국내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네네.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손을 내밀어 줬고 그 손을 이제 서로 이제 잡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북미 회담을 그동안 취재해 오면서 사실 6.12 정상회담 이후에 양측이 추가 협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 서로 이제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그리는 상황이 계속됐었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올해 초에 갑자기 이제 전기가 마련된 부분은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좀 그동안 가졌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북한, 김정은 그리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로 내부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두 정상이 이 회담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네네. 실무자 차원에서는 그 두 정상의 뜻에 맞춰서 아마 합의점을 정말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2021년에 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그동안 이제 경제 핵 병진 노선에서 이제 경제 발전 전력을 하게 되는 이제 노선 전환을 이뤘는데 이제 북한에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의 전략적 전환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위해서는 경제적 그 성과를 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것의 마지노선이 이제 2021년 당대회 때 아마 그 5차 그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전략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 대북 제재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선결적으로 해결이 돼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해가 북미 협상에서 어떤 추가 진전을 내지 못한다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 우리만의 어떤 다른 노선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예. 그런 선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였거든요. 예. 어쨌든 두 정상이 올해 새해를 계기로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이번 회담에 대한 굉장한 모멘텀을 만들어줬고요. 예. 그것이 양측 협상 실무자들이 예. 그 정상의 뜻에 맞춰서 협상의 어떤 접점을 찾아가는 그동안의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사실 평생 지도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길게 보면 약 한 50년에 걸친 네. 앞으로 50년 후까지 생각을 한 국가 전략을 짜야 되는 건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은 만약에 다음 정권이
혹시라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렇죠. 뭐 거의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예. 그런 정도로 민주당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일기 임기 내에 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북미 관계를 개선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케미가 잘 맞는 사람을 만났고 네. 더군다나 거기에 플러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어떻든 중재자 역할을 잘 중재자 해주고 역할을 있고요.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트로이카 체제가 예. 잘 굴러가지 않으면은 다 손해를 보는. 네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관계가 이번에 잘 안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곤란하게 될 거란 말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 마찬가지고 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은 정치적 무슨 도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뭐 그 부담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장기적인 포석으로 봤을 때 네. 경제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또 후대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세습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세 사람이 지금 그 국가 운영 차원에서 예. 또는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대화 국면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표류할 수도 있는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낙관적이라고 하면은 북한 측에서 요구해왔던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대북 제재 부분에서도 미국 측이 좀 양보를 할 가능성이 예.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예. 하지 어느 않으면은 선까지 대북 제재 해제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만은 북한은 어느 정도 비핵화에 대해서 진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 영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영변 플러스 알파까지 예. 해서 내놓아야 될 거고, 그러니까 영변 폐기 플러스 다른 분야까지 네. 폐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카드를 내놓아야 되고, 그러면 예. 그에 상응해서 미국은 물론 이제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가 네. 또는 뭐 종전선언이 됐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제재 해제 문제인데. 그것은 미국이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는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 2,371호로 해서 북한의 석탄, 철강, 수산자원을 전부 수출 못하도록 막아놨고 노동자를 추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23771호를 좀 완화시키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좀 해준다든가. 예. 그게 이제 관련돼서 역시 금강산 관광 정도는 좀 해제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물론 개성공단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 노동자들이 취업하지 못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좀 완화되지 않는 한은, 그러나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이 없습니다. 예. 따라서 관광은 할 수 있고, 다만 관광 재개를 함에 있어서 벌크 캐시가 못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물품으로 대체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은 해제 재개가 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남북 간에는 또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네. 뭐 어쨌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경제 제재 해제는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탄 전용 차량이 지금 이제 베트남 하노이로 동당역을 조금 전에 출발해서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하노이에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거는 하노이로 바로 중간에 들르지 않고 하노이로 바로 향했을 경우에 오후 1시가 좀 넘어서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중간에 뭐 어딘가를 들른다면은 조금 예상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들를 수 있는 후보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박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베트남 박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박린은 베트남의 북부. 네, 지금 이 박린은 베트남의 북부 도시로 산업 시설이 밀집한 곳입니다. 조금 전 김정은 위원장이 동당역에서 내렸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국도 1호선입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국도 1호선을 따라 승용차를 타고 하노이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동당역에서 130km 정도를 달리면 이곳 박린까지 올 수 있습니다. 도로 바로 옆에는 이 삼성전자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 도로를 통해 하노이로 가는 게 사실이라면 이 삼성전자 공장도 볼 수 있고요. 또 주변 LG전자 등 다른 산업단지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부장이 삼성전자 공장 주변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김 위원장의 방문설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 도로를 단순히 통과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려서 삼성전자를 들러서 시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런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지금 현장은 굉장히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또 도로도 공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도로도 통행이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삼성 측 역시 아직 정부나 베트남 정부 또 북한 대사관 등에서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베트남 방문길에 김 위원장이 이곳을 들린다면 일주일 전에는 경호나 동선 등이 정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외신이 김 위원장이 이곳을 들릴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한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당역에서 100km 정도 달리다 보면 박장성이 나오는데요. 베트남 전쟁 때 참전했다가 숨진 북한군 조종사 14명의 묘역이 있는 곳으로 김 위원장의 유력한 방문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이 몰려있는 하이퐁 산업단지도 유력 방문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북한 경제 분야 담당 오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수행단에 포함된 것도 이러한 산업단지를 둘러보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방린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박서경 기자가 우리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방린을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근데 그 지금 기자가 얘기를 해준 거에 보면 지금 현장에 글쎄요, 뭐 경비가 삼엄하다든지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걸 보면 도로를 그냥 지나쳐서 바로 하노이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창선 위원장의 동선 이것이 김 위원장의 동선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17일이었죠. 17일 날 이제 김창선 부장이 하노이를 빠져나가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기 랑선에 있는 이 동당역까지 간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 방린을 들렸다, 혹은 박장을 들렸다 이런 네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사실 그 하노이 바깥으로 빠져나간 이후에는 이제 그 추적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들렸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들도 당시에 이제 방린성 삼성 공장 주변도 갔었고 박장에 있는 그 북한군 묘역도 한번 가봤는데. 글쎄요,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이제 저도 그림으로만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 두 곳 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시찰하고 갔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사실 않았어요. 그래서 뭐 김창선 부장이 만약에 이제 그 두 곳을 실제로 시찰하고 둘러봤다면 김 위원장이 오늘 혹은 3월 1일 둘 중에 하루에 들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정말 이번 정상회담이 뭔가 이렇게 좀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뭐든지 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량이 이동하는 경로를 저희가 계속해서 또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그리고 강정규 YTN 통일 외교 안보 기자와 함께 YTN 뉴스특보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뉴스특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